내란죄 혐의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혐의 인정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내란죄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범입니다. 폭동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론 뭐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이제 국토 참전은 되지 않고요. 국토 참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의 어느 것을 점령을 해서 그걸 주권으로부터 그걸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국토 참전이고요. 그래서 이건 해당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국헌문란에 해당이 되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대한민국 어떤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거, 규범을 침해하는 거죠. 그런 행위를 했느냐, 이제 이거 문제고, 그래서 여기에도 사실은 뭐 해당되기는 어렵는데, 두 번째가 또 하나는 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국가 기관에 대해서 어떤 강압적으로 전복을 한다거나 어떠한 제한을 하려고 하면 이건 국헌문란에 해당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국헌문란 행위냐 아니냐, 비상기업 선포 행위가. 근데 일반적으로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런데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서 남용이 된다고 한다면 국헌문란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폭동이에요, 폭동. 네. 그러면 이 폭동의 의미를 군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폭동이냐, 아니면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기득권에 대항해서 어떤 무력을 사용하고 다른 군대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폭동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란죄에 100%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네. 혐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수사는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소추하지 못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조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란죄가 죄가 되든 죄가 되지 않든 간에 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란죄가 되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혐의에 대한 수사할 수밖에 없고, 그럼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내란죄 자체가 엄청나게 되냐 안 되냐 중요하고, 내란죄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수사받게 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내란죄에 야권은 굉장히 집착을 할 겁니다. 네. 아니 근데 판례들을 보면 혐의가 저는 다분하다고 보는데 우리 경한선 변호사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그 법조인들 저도 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판례도 찾아보고 저도 했습니다. 제가 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혐의는 저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봐요. 확정짓는 것만 남아있다. 다시 한번 저는 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란죄 혐의는 국헌문란 남용 여부, 그리고 대통령을 진짜 수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